왜 사람들은 처음에는 고마워하다가 나중에는 당연하게 여길까? 누군가 부탁을 했습니다. 바쁘지만 당신은 도와줬습니다. 상대는 고마워했습니다. 정말 고마워. 다음엔 내가 살게. 기분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었다는 사실이 뿌듯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부탁이 옵니다. 이번엔 조금 더 큰 부탁입니다. 거절하고 싶었지만 저번에 도와줬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한 번 더쯤이야. 그렇게 또 도와줬습니다. 이번에도 상대는 고마워했지만 저번만큼은 아니었습니다. 세 번째 부탁이 왔을 때 당신은 조금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두 번이나 도와줬는데 이번만 거절하기도 뭔가 어색했습니다. 그렇게 또 들어줬습니다. 이번엔 고맙다는 말도 짧았습니다. 네 번째쯤 되자 상대는 부탁하면서도 미안해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당신이 당연히 도와줄 것처럼 말했습니다. 이거 좀 해줘. 너 잘하잖아. 이제 부탁이 아니라 요구처럼 들렸습니다. 당신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거지? 이것이 참음의 함정입니다. 한 번 참으면 두 번은 당연해집니다. 우리는 어릴 적부터 참는 사람이 되도록 배워왔습니다. 착한 아이는 양보하는 거야. 네가 형이니까 동생한테 양보해야지. 조금만 참으면 돼. 참는 것이 미덕이라고, 배려라고, 어른스러운 행동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았습니다. 친구가 약속 시간에 늦어도 참았습니다. 바쁜가 보다. 동료가 일을 떠넘겨도 참았습니다. 내가 하면 되지. 연인이 사소한 약속을 지키지 않아도 참았습니다. 큰 일도 아닌데 괜히 예민하게 굴지 말자. 참는 것은 쉬워 보입니다. 말하는 것보다, 따지는 것보다, 불편함을 드러내는 것보다 훨씬 간단해 보입니다. 그냥 넘어가면 되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참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놓친 것이 있습니다. 참는다는 것은 중립적인 행동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참는 순간 우리는 상대에게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아. 이건 문제가 아니야. 나는 이 정도는 받아들일 수 있어. 상대는 그 신호를 받습니다. 그리고 학습합니다. 아, 이 사람은 이 정도는 괜찮구나. 다음번엔 조금 더 편하게 행동합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문제가 없었으니까요. 한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회사에서 항상 웃으며 일했습니다. 동료가 급한 일을 부탁하면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할게요. 처음엔 모두가 고마워했습니다. 고마워, 정말 착하다. 하지만 점차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사람들은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녀에게 가장 먼저 부탁했습니다. 거절하지 않는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어느새 그녀의 책상엔 자기 일뿐 아니라 다른 사람 일까지 쌓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늦은 밤까지 남아 일했습니다. 주말에도 출근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녀에게 미안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연하다는 듯 더 많은 일을 맡겼습니다. 이것도 좀 부탁할게. 너 잘하잖아. 그녀는 말했습니다. 처음 한 번 못 이긴 게 문제였어요. 한 번 해주니까 두 번째는 물어보지도 않더라고요. 세 번째부터는 제 일처럼 여겨졌고요. 우리는 배려하는 사람, 착한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나쁜 사람으로 보이기 싫습니다. 냉정하다는 소리를 듣기 싫습니다. 그래서 참습니다. 갈등을 피하기 위해, 분위기를 해치지 않기 위해, 좋은 사람으로 남기 위해.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참을 때마다 상대는 무엇을 배우고 있을까요? 이 사람은 이 정도는 감수한다. 이 사람에겐 조금 더 요구해도 된다. 이 사람은 화내지 않는다. 내가 이해하면 되지. 우리는 이 말을 자주 합니다. 상대의 입장을 이해하고 상황을 받아들이고 내가 조금 불편해도 괜찮다고 스스로를 설득합니다. 이건 성숙한 태도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내가 이해하면 되는 상황이 한두 번이면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10번, 20번 반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해는 쌓이지 않습니다. 피로만 쌓입니다. 참음이 관계의 기본값이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바로 상대가 당신의 참음을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할 때입니다. 더 이상 고맙다고 하지 않고 미안하다고 하지 않고 그저 당신이 늘 그랬듯이 참아줄 것이라 기대하는 순간. 당신도 떠올려 보세요. 지금 당신이 참고 있는 관계가 있나요? 말하고 싶지만 참고 있는 불편함이 있나요? 처음엔 한 번만 넘어가자고 했던 일이 이제는 매번 반복되고 있진 않나요? 한 번 참으면 두 번은 당연해집니다. 이건 상대가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인간의 본성이 그렇습니다. 문제없던 행동은 계속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 받아들여진 기준은 다음에도 적용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참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것이 앞으로의 기준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기준에 익숙해지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처음 경험하는 것에 놀라지만 두 번째부터는 익숙해집니다. 세 번째부터는 당연하게 받아들입니다. 이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적응력이라는 인간의 능력입니다. 하지만 관계에서 이 적응력은 때때로 독이 됩니다. 당신이 누군가의 무례함을 한 번 참았다고 해봅시다. 상대는 처음엔 조심스러웠을 겁니다. 괜찮았을까? 기분 나빴으면 어쩌지? 하지만 당신이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상대는 안심합니다. 아, 괜찮았구나. 두 번째에도 당신이 참으면 상대의 조심스러움은 줄어듭니다. 이 정도는 괜찮은 사람이구나. 세 번째부터는 상대의 행동이 자연스러워집니다. 이제 더 이상 미안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문제 삼지 않았으니까요. 한 남성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친한 친구와 자주 만났습니다. 항상 그가 약속 장소로 갔습니다. 친구는 우리 집 근처에서 보자고 했고, 그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1시간 거리였지만 친구니까 하며 갔습니다. 처음 몇 번은 친구가 미안해했습니다. 미안, 내가 요즘 바빠서. 하지만 그가 계속 와주자 친구는 더 이상 미안해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당연하다는 듯 그럼 여기서 보자고 말했습니다. 1년이 지났을 때 그는 깨달았습니다. 한 번도 친구가 자기 쪽으로 온 적이 없다는 것을. 그는 친구에게 말했습니다. 이번엔 내 쪽으로 오면 안 될까? 친구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왜 갑자기? 너 항상 괜찮다고 했잖아. 이것이 기준이 만들어지는 과정입니다. 당신이 한번 괜찮다고 하면 그것이 당신의 기준이 됩니다. 상대는 그 기준에 맞춰 행동하고 당신도 그 기준을 벗어나기 어려워집니다. 처음에 고마움은 왜 당연함으로 바뀔까요?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익숙함의 편향이라고 합니다. 반복되는 호의는 점차 특별하지 않게 느껴집니다. 처음 누군가 문을 열어주면 고맙지만 매일 열어주면 당연해집니다. 처음 누군가 짐을 들어주면 감사하지만 늘 들어주면 기대하게 됩니다. 한 여성은 남편과 집안일을 분담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일하고 그녀도 일했지만 집안일은 그녀 몫이었습니다. 처음엔 남편이 가끔 도왔습니다. 설거지를 하거나 청소를 할 때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남편은 더 이상 돕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항상 알아서 했으니까요. 설거지가 쌓여 있어도 쓰레기가 넘쳐도 남편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할 거니까. 그녀는 지쳤습니다. 어느 날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도 좀 도와줘. 남편은 되물었습니다. 왜? 너 지금까지 잘해왔잖아. 말하지 않으면 상대는 멈추지 않습니다. 이것이 관계의 냉혹한 진실입니다. 우리는 상대가 알아서 눈치채기를 기대합니다. 내가 힘들어하는 거 보면 알겠지. 내가 불편해하는 거 느끼겠지.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눈치채지 못합니다. 아니, 눈치채려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상황이 편하니까요. 당신이 참고 있으면 상대는 편합니다. 따지지 않아도 되고, 변하지 않아도 되고, 노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상대는 현상 유지를 원합니다. 당신이 먼저 말하기 전까지는요. 참음이 반복될수록 요구가 커지는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작은 부탁을 들어줬더니 큰 부탁이 옵니다. 한 번 양보했더니 더 많은 양보를 요구받습니다. 한 번 무시당했더니 계속 무시당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문간에 발 들여놓기 품 마이너스 인 마이너스 더 마이너스도 기법이라고 부릅니다. 작은 요청을 수락하면 큰 요청도 수락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참음이 쌓이면 큰 참음도 기대받게 됩니다. 한 직장인은 상사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처음엔 간단한 업무 지원이었습니다. 이 자료 좀 정리해 줄래? 그는 자기 일을 미루고 해줬습니다. 상사는 만족했습니다. 다음엔 더 큰 일이 왔습니다. 이 프로젝트 좀 맡아줘. 네가 잘할 것 같아. 그는 이미 일이 많았지만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또 해냈습니다. 그 다음엔 주말 근무를 요청받았습니다. 주말에 좀 나와줄 수 있어? 급한 일이야. 그는 약속을 취소하고 나갔습니다. 이제 상사는 그에게 무엇이든 부탁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관계에서 생기는 보이지 않는 권력입니다. 참는 쪽은 점점 약해지고 요구하는 쪽은 점점 강해집니다. 균형이 무너집니다. 사람은 자신에게 유리한 기준을 유지하려 합니다. 당신이 참아주는 관계가 편하다면 상대는 그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 합니다. 당신이 변화를 요구하면 상대는 불편해합니다. 왜 갑자기 이래? 예전엔 괜찮았잖아. 하지만 예전엔 괜찮았던 게 아닙니다. 당신이 참았을 뿐입니다. 당신이 참는 동안 상대는 학습했습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대해도 돼. 이 사람은 내 편의에 맞춰줘. 이 사람은 불평하지 않아. 그 학습이 관계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이 그 기준을 바꾸려 하면 상대는 저항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의 관계가 깨지기 때문입니다. 상대에게는 불공평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규칙을 갑자기 바꾸네. 하지만 애초에 그 규칙은 당신이 동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참다 보니 생긴 것이었습니다. 참는 쪽만 피로가 쌓입니다. 상대는 편하게 행동하고 당신은 조용히 감수합니다. 상대는 요구하고 당신은 들어줍니다. 상대는 자기 방식대로 살고 당신은 맞춰줍니다. 이 과정에서 상대는 에너지를 쓰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매번 에너지를 씁니다. 참는다는 것은 감정을 억누르는 일입니다. 불편함을 느끼지만 표현하지 않는 것, 화가 나지만 참는 것, 서운하지만 괜찮은 척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그리고 그 에너지는 회복되지 않습니다. 한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친구 모임에서 항상 조율하는 역할이었습니다. 약속 장소를 정하고, 시간을 맞추고, 분위기를 살피고, 누가 소외되지 않게 신경 썼습니다. 처음엔 괜찮았습니다. 친구들이 고마워했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그것이 당연해졌습니다. 친구들은 더 이상 고맙다고 하지 않았고, 오히려 불만을 말했습니다. 왜 거기서 만나? 나 그쪽은 멀어. 시간 좀 더 늦춰줘. 그녀는 다시 조정했습니다. 모두를 만족시키려 애썼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지쳤습니다. 약속날 아무도 그녀에게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너는 어때? 너는 괜찮아? 모두가 자기 편의만 말했고 그녀는 또 마쳤습니다. 집에 돌아와 그녀는 울었습니다. 나만 왜 이렇게 힘들지? 말하지 못한 감정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쌓입니다.
처음엔 작은 불편함이었던 것이 시간이 지나며 서운함이 되고 서운함이 쌓이면 원망이 됩니다. 왜 나한테만 이래? 왜 나만 참아야 해? 내가 뭐라고 했어야 했는데?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돕니다. 하지만 당신은 여전히 말하지 못합니다. 이미 너무 오래 참아왔으니까요. 지금 와서 말하면 왜 진작 말 안 했어? 라는 말을 들을까봐 두렵습니다. 관계가 불균형해지는 신호들이 있습니다. 항상 당신이 먼저 연락합니다. 상대는 바쁘다는 이유로 답이 늦습니다. 당신은 괜찮다고 합니다. 항상 당신이 양보합니다. 상대는 자기 의견을 관철시킵니다. 당신은 나는 상관없어라고 말합니다. 항상 당신이 맞춥니다. 상대의 일정에, 상대의 기분에, 상대의 방식에. 당신의 일정과 기분과 방식은 뒷전입니다. 한 남성은 연인과 5년을 함께 했습니다. 항상 그가 먼저 사과했습니다. 싸우고 나면 상대는 며칠씩 연락을 끊었습니다. 그는 견디지 못하고 먼저 연락했습니다.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잘못이 없어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상대는 그의 사과를 받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변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일이 반복되고 그는 매번 먼저 사과했습니다. 그렇게 5년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그는 깨달았습니다. 상대는 한 번도 진심으로 사과한 적이 없다는 것을. 항상 그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굴복했다는 것을. 그는 지쳐 있었습니다. 왜 나만 참아야 하지? 이 질문이 마음속에 떠오르는 순간, 관계는 이미 한계에 와 있는 것입니다. 이 질문은 갑자기 생기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쌓인 불균형이 만들어낸 질문입니다. 참는 사람은 관계를 지키려 했습니다. 깨지지 않게, 무너지지 않게, 상대가 떠나지 않게. 그래서 더 많이 참습니다. 더 많이 맞춥니다. 더 많이 희생합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결국 관계가 깨질 때 더 큰 상처를 받는 쪽은 참았던 사람입니다. 왜 그럴까요? 떠나는 쪽은 이미 오래전부터 마음이 떠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불편했지만 당신이 참아줘서 관계를 유지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참는 쪽은 끝까지 노력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관계를 지키려 했습니다. 한 여성은 10년 지기 친구와 멀어졌습니다. 그 친구는 점점 무례해졌습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고 연락을 무시하고 만나면 자기 이야기만 했습니다. 그녀는 참았습니다. 오래된 친구니까. 하지만 어느 날 친구는 그녀에게 상처 주는 말을 했습니다. 그녀는 처음으로 화를 냈습니다. 너 요즘 너무 심한 것 같아. 친구는 되레 화를 냈습니다. 갑자기 왜 이래? 예민하게 굴지 마. 관계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그녀는 오랜 시간 아파했습니다. 10년이라는 시간, 참아왔던 순간들, 말하지 못했던 불편함들이 모두 후회로 돌아왔습니다. 반면 친구는 금방 다른 사람들과 어울렸습니다. 참는 사람이 더 많이 무너지는 이유는 더 많이 투자했기 때문입니다. 감정적으로, 시간적으로, 에너지적으로. 상대는 받기만 했지만 당신은 주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관계가 끝나면 상대는 잃는 게 적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잃는 게 많습니다. 투자한 시간, 억눌렀던 감정, 포기했던 것들. 그 모든 것이 허무하게 느껴집니다. 당신도 돌아보세요. 지금 당신이 참고 있는 관계에서 당신은 얼마나 투자하고 있나요? 상대는 얼마나 투자하고 있나요? 이 관계가 깨진다면 누가 더 많이 상처받을까요? 참는 것이 관계를 지키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관계를 천천히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당신만 지치게 만드는 것입니다. 모든 참음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사람이 함께 살아가려면 서로 양보해야 합니다. 내 방식만 고집할 수 없습니다. 상대의 실수를 이해하고 사소한 불편함은 넘어가고
때로는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관계를 위해 참는 것. 이것은 성숙함입니다. 문제는 반복입니다. 한두 번의 참음은 배려지만 10번, 20번의 참음은 구조가 됩니다. 그 구조 속에서 한 사람은 계속 주고 다른 사람은 계속 받습니다. 그것이 관계를 왜곡시킵니다. 참음과 희생의 경계는 어디일까요? 참음은 선택입니다. 이번은 내가 양보하자. 이 정도는 괜찮아. 그리고 다음번엔 상대가 양보합니다. 균형이 있습니다. 하지만 희생은 일방적입니다. 항상 한쪽만 참고, 한쪽만 양보하고, 한쪽만 견딥니다. 균형이 없습니다. 그것이 반복되면 참는 사람은 지치고, 받는 사람은 당연하게 여깁니다. 한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아내는 남편의 늦은 귀가를 이해했습니다. 직장 일이 바쁘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처음엔 가끔이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잦아졌습니다. 주말에도 일한다고 나갔습니다. 아내는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나자 아내는 외로웠습니다. 남편과 대화하는 시간이 거의 없었습니다. 함께 있어도 남편은 피곤해했습니다. 아내는 참았습니다. 힘들겠지. 2년째 되던 해, 아내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주말에 함께 시간 좀 보낼 수 없을까? 남편은 대답했습니다. 지금은 안 돼. 조금만 기다려줘. 아내는 또 기다렸습니다. 3년째 아내는 깨달았습니다. 남편은 변하지 않을 거라는 것을. 왜냐하면 지금이 편하니까. 아내가 이해해주니까. 아내가 기다려주니까. 남편은 변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아내는 더 이상 참지 않았습니다.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꼭 시간을 내줘. 안 그러면 나는 다른 선택을 해야 할 것 같아. 남편은 놀랐습니다. 하지만 그제야 시간을 냈습니다. 거절은 냉정이 아닙니다. 거절은 기준입니다. 우리는 거절을 나쁜 것으로 배워왔습니다. 거절하면 관계가 나빠진다고, 냉정한 사람으로 보인다고, 이기적이라고. 하지만 그것은 거짓입니다. 거절은 당신의 한계를 알리는 것입니다. 이 정도까지는 괜찮지만 이 이상은 어려워. 이건 할 수 있지만 저건 할 수 없어. 명확한 선을 긋는 것입니다. 한 직장인은 상사의 부당한 요구를 거절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주말 근무는 어렵습니다. 개인적인 약속이 있습니다. 상사는 불쾌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 상사는 다른 직원에게 부탁했습니다. 그 직원도 거절했습니다. 상사는 깨달았습니다. 주말 근무를 당연하게 요구할 수 없다는 것을. 정말 급한 일이면 제대로 보상하거나 미리 협의해야 한다는 것을. 거절 한 번이 관계의 기준을 바꿨습니다. 선을 긋는 것이 관계를 망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관계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선이 없는 관계는 건강하지 않습니다. 한쪽이 무한정 참고 다른 쪽이 무한정 요구하는 관계. 그런 관계는 언젠가 무너집니다. 참는 쪽이 더 이상 견디지 못할 때 폭발하듯 끝납니다. 하지만 선이 있는 관계는 다릅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지만 이 이상은 어려워. 서로의 한계를 존중하는 관계. 그런 관계는 오래갑니다. 한 친구는 말했습니다. 예전엔 모든 부탁을 들어줬어요. 친구니까. 하지만 지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말해요. 이번엔 어려울 것 같아. 처음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니 친구들도 이해하더라고요. 오히려 관계가 더 편해졌어요. 서로 부담 없이 부탁하고 거절할 수 있으니까요. 당신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당신이 긋지 못한 선은 무엇인가요? 말하지 못한 불편함은 무엇인가요? 이건 좀 불편해. 이번은 어려울 것 같아. 다음번엔 내 차례야. 이런 말들이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들이 관계를 지킵니다. 한쪽만 희생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존중하는 관계를 만듭니다. 참음은 때로 필요합니다. 하지만 참음이 당신의 정체성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나는 항상 참는 사람. 나는 불편해도 말 못하는 사람. 이렇게 되면 당신은 관계 속에서 자신을 잃습니다. 당신에게는 불편함을 말할 권리가 있습니다. 거절할 권리가 있습니다. 선을 그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나쁜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자신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관계는 균형입니다. 한쪽만 주고 한쪽만 받는 관계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서로 주고받고 서로 양보하고 서로의 한계를 존중할 때 건강한 관계가 됩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참고 있다면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가 참아주고 있는 그 한 번이 앞으로도 계속 참아야 할 기준이 되지는 않을까?